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청년센터장 푸른미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동아리에 참가하는 우리 참가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다음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국제청년센터와 푸른미소 도대체 어떤 단체길래 우리 농촌 활동들을 이렇게 주관하게 됐는지 먼저 단체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청년센터는 2010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각 주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국제청년센터는 종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청년센터가 농아를 시작하게 됐을까? 국제청년센터는 Love the Difference,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의 미션으로 여깁니다. 농촌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시는 그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분들에 있어서의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그분의 삶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영향들이 우리 도시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Love the Difference의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구현하는 방법이 저는 농아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2011년도부터 규모를 더 키워서 우리 농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국제청년센터는 지금 7개 국내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 지부를 지금 적극적으로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유학생들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조만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우리 유학생들이 국제청년센터 지부를 아마 설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국내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국 대학대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마다 국제청년센터 대표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속한 대학과 국제청년센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상은 2014년도, 15년도 좀 상을 받았고, 상을 받은 이유가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자가 아닌 실제로 국제청년센터의 이런 비영리 단체를 직접 운영해 나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한 가치들을 인정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청년센터에서 2017년도부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지 묻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두 분을 만나봤어요. 한 분은 텔레비에서 만났고, 또 한 분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계된 곳에서 한번 묵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도시인들을 위한 3차 서비스업을 위해서 농촌에 조성된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조그만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촌이 갖고 있는 1차 산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죠. 2차는 제조 가공을 해서 그것들을 유통하는 것들이라면, 3차는 도시인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는 농촌 마을에 있어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도시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전국에는 1,200개 정도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체험 휴양 마을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청년센터에서는 지금까지 43개의 농촌체험 휴양 마을에 그 영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홍보물이랑 홈페이지를 번역해 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여름 방학 때 되면 농아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번역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름 때 되면 농을 와줘서 도움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도시에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농촌 마을에 대한 홍보를 요구를 하는데, 국제청년센터는 봉사단체여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청년센터에서는 푸른 미소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도 2월 달에 푸른 미소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그 템플스테이가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템플스테이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계종에서 만든 문화 상품입니다. 지금 20년 정도 지났는데 200만 명 정도의 세계인이 템플스테이를 이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템플스테이처럼 우리 농촌에서 머물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그린스테이라고 정했습니다. 국제청년센터가 제가 처음에 이 국제청년센터를 만들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재능이 결합된다면 푸른미소 또한 더 큰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큰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농촌 마을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일손 돕기 위한 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참가하는 참가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활의 의미입니다. 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활동들은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가치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활에 있어서 그 의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농활은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 있고요. 여러 번과 같은 봉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청년센터 푸른미소 이것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죠. 먼저 농촌 마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14만 원을 주더라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첫 번째, 요번에 농활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농촌 마을과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서 마을의 활기를 찾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는 어르신들, 나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기 울음이 끊겼고 청년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활은 우리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 그다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도시인들에게 농촌 문화와 휴양 마을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적 두 가지, 가장 큰 거 두 가지인데 일손 돕기와 휴양 마을을 알립시다. 그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후에 역할 분담 통해서 자세하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먼저 내가 매일 먹는
밥과 음식이 농부의 어떤 수고로 해서 올려져 있는 건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농촌은 우리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힐링,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들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의 문제인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도 잠시 우리 농화를 통해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사실 그 국제청년센터 단원들은 모두 다 농화를 갔다 와야 됩니다. 국제청년센터에서 선배들은 농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있었기에 이렇게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대외 활동,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집 밖에서 이렇게 자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근데 집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해외 봉사 활동과 농화 활동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모두 다 해외 봉사를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봉사와 같은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장점을 우리 농활들을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그다음에 단체의 행동을 하면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갖는 의미, 그다음에 봉사라는 것들이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내 온몸이 움직이는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사회인이 가져야 될 그런 사회적 사회성들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청년센터 푸른미소에 있어서의 의미인데요. 국제청년센터 푸른미소는 지속적인 농촌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녹화 시점이 이제 여름 방학 거의 다 마치는 시점인데요. 지금 가을 농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농화뿐만이 아니라 봄 농화에서 계절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 농활 갔다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전에 그 갔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농활 끝나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계속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에 있어서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단기 프로그램들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활에 있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 첫 번째, 여러분들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는 현지에서 제공되는 식사, 주요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365일 일을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봉사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바라는 것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농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모르는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참가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집안의 어른들에게 하는 행동과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수칙인데요. 생활수칙은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언제 일을 시작할지, 일을 어떻게 언제 맞출지, 대략적인 그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생활수칙 내용은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이거 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은 보통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방학 때 또는 일상생활 하는 것과 그 시간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농활로 가는 것도니까 농촌에 있어서의 문화를 배운다는 측면으로 기상 취침 시간을 한번 어르신들이 하는 일상에 조금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맡은 일을 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활은 한두 사람의 그 힘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갖게 될 텐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완수하자. 세 번째로는 인사 잘하고 숙소 정리 깔끔하게 합시다. 인사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만나면 2번 인사하시고요. 3번 만나면 3번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내가 잔 이불은 꼭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숙소에 누가 오시더라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자기 생활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인상들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연입니다. 원래 이제 일을 하다가 담배를 안 피울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안 피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정해서, 요것은, 누가 보더라도, 담배 피는 곳에 정해서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재떨이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술 위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하러 간 것이지 MT를 간 것이 아니거든요. 참여자들끼리 서로 단합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것은 농가를 갔다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시간에 술을 마셨으면 좋겠고, 농활 기간에는 술을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술을 아마 주실 거예요. 그 술을 받아서 드셔야죠. 왜냐하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과 서로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밭에서 일을 하는 시간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은 마시되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역할 분담입니다. 먼저 농활대장을 뽑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식사 당번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방장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주방장이 짠 식단, 그 다음에 그 식단에 맞춰서 식사 당번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및 활동 보고서 및 블로그 작성자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봉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고서가 없으면 여러분이 활동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받을 수가 없고요. 블로그는 국제청년센터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청년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은 블로그에 가보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활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의 하나가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쓴 글들을, 활동 내의 내용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녁 프로그램 운영자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활 때 농활은 저녁 프로그램도 막 분반 활동들이 있어서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잠을 2시 막 이렇게 새벽 늦게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분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재미난 저녁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레크레이션 시간, 여러분들끼리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끼리 재미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농활의 또 하나의 목적은 농촌체험 휴양 마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브이로그 영상을 누가 촬영할 것인지, 그리고 편집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연이 많은 마을에 갈 경우에는 브이로그를 꼭 한 편으로만 만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제작 팀을 한 2-3개 정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농활 준비물입니다. 먼저 우리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꼭 작업복이랑 작업용 운동화가 필요하죠. 농촌에 있어서의 이 작업복이라고 한다면 내 살이 드러나지 않는 긴 바지, 긴 팔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 때는 긴 팔에 티를 입으면 더우니까 보통 반팔 티에 토시를 갖고 가죠. 보통 여름에 더우니까 또 반바지를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노출될 경우 살이 타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요. 풀독이 오를 수가 있어요. 풀독이 오르면 몇 주를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바지, 반발 티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입고 오지 마시고요. 반팔 티를 꼭 입으셔야 된다라면 꼭 토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운동화인데요. 작업 운동화는 밭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운동화를 아예 다시는 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은 제일 헌 운동화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모자도 야구 모자가 아니라 챙이 360도 다 있는 그런 모자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 슬리퍼는 밖에 나가서 신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계신데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숙소에서는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슬리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우산, 우비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세면도구, 수건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칫솔, 치약,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개인 화장품, 그 다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약, 그 다음에 속옷과 약물, 이렇게 장기간으로 농활을 가시는 거면 그쪽에 이제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속옷, 양말을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으로, 짧은 기간으로 가시는 거면 매일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을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을에 도착하면 꼭 해야 할 것. 마을 어르신과의 간담회입니다. 저는 일손을 돕기 위한 것도 돕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농촌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잘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도착한 첫날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녁 시간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마을 어르신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도착하면 또 하셔야 될 게 생활수칙, 어떻게 몇 시에 기상할 것인지, 취침할 것인지, 또는 우리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한
수칙을 여러분들끼리 같이 정하고 그걸 볼 수 있게끔 큰 전지에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의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알리는데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상 일을 언제 하는지, 일을 언제 맞추는지, 언제 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과 같이 협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쉴 때는 뭐 같이 쉬고 일을 할 때는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일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일과가 끝나면 하루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하루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여러분들끼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가회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가가 잘 되면 혹시 오늘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거나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날 극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 제작하려면 여러분들 활동한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식자재를 제공해 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식사를 아예 다 만들어진 것을 제공해 주는 마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식자재를 제공해 주는 마을에서는 어떤 식자재를 제공해 주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는 마을은 이제 주방장님이 우리 농활 같이 가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식단을 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마을에 도착해야겠죠. 보통은 점심 식사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간혹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지 마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상해서 막 준비하려면 우리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준비해 놓는 게 아침에 뭐 이렇게 준비하는 어려움들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가기 위해서 뭐 마을에서 뭐 버스 대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마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속버스나 뭐 기차로 이제 마을과 제일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참가자들이 모집을 참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다르면 마을에서 여러분들 픽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착하는 날 오후 시간에 일을 하기를 바라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마을에서 오후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오전에 몇 시에 도착하는 것들이 마을에서 터미널에 오는 우리 농활 참가자들을 위해서 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도착 시간을 정하셔서 뭐 산발적으로 오는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서 픽업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봉사증 발급에 대한 겁니다. 1365로 봉사증은 발급됩니다. 봉사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봉사가 끝난 다음에 봉사 실적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 활동과 회의 보고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까지 사전에 농활 가기 전에 하는 시간까지 다 봉사 시간에 부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의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업로드가 돼야 되고 브이로그가 제출돼야 됩니다. 자, 1365 봉사증 발급 규정에 보면 이동 시간은 봉사 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65에서
우리 봉사지에서 생긴 뭐 내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활동 보고서, 회의 보고서 양식, 그 실적 양식은 먼저 제공이 다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은 1365에 등록된 사람이 모두 상해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들이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은 1365에 먼저 다 여러분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내가 봉사활동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내가 내 주소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소속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이로그 제작 지침입니다. 먼저 브이로그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두 번째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분량은 10분 정도 내외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실 때는 꼭 영상의 제목, 그 다음에 영상에 함께 올릴 에필로그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제목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더 조회가 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자, 그 다음에 촬영자, 뭐 이런 부분들 누가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보내주시면 영상을 올릴 때 에필로그에 같이 올릴게요. 촬영 내용은 뭐 일손 돕는 거, 농촌의 전경, 농촌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뭐 마을에 대한 소개, 농촌 마을에 가는 과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은 농촌 전경, 하는 일, 어떤 농활이니까 농활 하는 실제 모습들을 했으면 좋겠고, 촬영자의 얼굴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현장감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가자 소감, 그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 인터뷰도 조금 넣으면 더 풍성한 그 브이로그가 될 것 같고, 참가자들이 나중에 보면 옛날 생각 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우리 활동한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농활 마치면 아마 여러분들 보내는 게 조금 섭섭해하고 그러실 텐데, 뭐 어르신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조금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음주 장면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참가자는 영상에서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푸른 미소에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채팅방은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의 계속적인 교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계속 휴양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서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게 될 텐데, 도시에서 계속 지내면서 우리 농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런 좋은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농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각 마을에서 준비한 그 안내 사항들이 설명이 될 텐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인사를 못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마을도 그렇고 이
이 활동들을 주관하는 국제청년센터와 푸르미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훼손해가면서 남을 돕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안전의 문제는 가장 크게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곳들이 있으면 꼭 운영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 대학생 때만 갈 수 있는 이번 농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가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농활 참여하심에 감사드리고 국제청년센터가 여러분의 농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힘껏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